안녕하십니까, NJ 스튜디오 차활평TV의 NJ입니다. 트렌드에 잘 편승하고 있는 BMW의 5 시리즈가 뒤를 바짝 쫓아오고 있고, 감성이 폭발하는 아우디의 A6가 출시가 되면서 중형 고급 세단의 생태계를 교란하고 있지만, 벤츠의 E클래스가 판매량으로 중형 고급 세단의 킹 오브 킹 자리를 사수하고 있습니다. 신형 A6하고 페이스리프트된 BMW의 5 시리즈가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페이스리프트 디자인이 공개가 되면서 많은 분들의 멘탈을 흔들어 놓은 벤츠의 E클래스이지만, 실제로는 어떤지, 여전히 킹 오브 킹 자리를 사수할 수 있을지 같이 보도록 하죠. 빠른 리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차활평TV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한국어 최초 리뷰를 가장 발빠르게 접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의 리뷰는 탄탄했지만 더욱더 탄탄해진 페이스리프트 벤츠의 E클래스 E350입니다. 열 번의 세대 교체를 거치면서 확실한 완성도와 업계 최고의 밸런스를 유지하는 중형 고급 세단이 벤츠의 E클래스라고 생각을 해요. 안팎으로 중후함과 강렬함이 멋들어지게 어우러졌었습니다. 하지만 드라이빙의 재미는 BMW가 채 가버렸고, 하이테크와 럭셔리 감성의 타이틀은 아우디가 벤츠의 목젖까지 따라온 상황입니다. 이번 페이스리프트는 원래 더 탄탄했던 완성도를 조금 더 탄탄하게 정비해서 큰 변화는 없지만 아직 시장에서 매력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랑 같이 보면서 실제로 매력이 충분한지 같이 보죠. 싱글 터보인 M274 엔진을 실었던 지난 E300 모델이 엔진을 트윈 스크롤 싱글 터보인 M264로 바꾸면서 모델명이 E350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엔진과는 상관없이 전 모델을 구지트로닉 9단 자동 트랜스미션으로 궁합을 맞추고 있어요. 더 자세한 스펙과 시승은 2부에서 같이 보도록 해요. 개인적으로 앞모습은 제가 기대했었던 것만큼 실망입니다. 벤츠의 신형 SUV들에서도 볼 수 있었듯이 강렬함의 과감한 삭제는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9세대, 10세대 모두에서 볼 수 있었던 강렬한 그리고 공격적인 얼굴은 젊은 세대층들에게도 많은 매력을 어필했었으니까요. 가장 아쉬운 부분은 헤드라이트 변화라고 생각을 해요. 헤드라이트가 엄청 둥그러졌고, 그리고 세로 크기도 많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꺼벙하지만 신미감까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헤드라이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페이스리프트 전 그릴 모양은 역삼각형 모양이라서 엄청 강렬하고 공격적이었지만, 헤드라이트가 아래쪽을 받치면서 안정감까지 챙기는 모습을 보여줬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그릴이 위아래가 뒤집어지면서 그릴 스스로 안정감을 챙겼습니다. 여전히 헤드라이트와는 좀 조화가 맞지 않는 느낌이지만요. 가로라인 디테일이 상당히 강조가 됐었던 페이스리프트 전 모델의 그릴과는 좀 다르게 이번에는 AMG 핀 모양 그릴이 모두 기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또 반가운 부분은 지난 세대에 아주 단정하고 중후했던 후드라인, 단순한 후드라인 대신에 AMG 라인에 들어갔었던 좀 우악스러운 후드 액센트 라인들이 기본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강렬함을 좀 살려주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앞범퍼의 아래쪽은 디자인이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보타이 느낌이 나는 인터쿨러 에어 인테이크 부분은 업계 정말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벤츠의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일반 모델, AMG 라인, 그리고 진짜 AMG 모델들의 디자인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일반 모델은 좀 많이 고급차라고 보기 좀 아쉽고요. 하지만 AMG 라인으로 올라갈수록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돈을 쓴 만큼 디자인까지 다 챙겨줘요. 그래서 타 독삼사 모델을 보면은 일반 모델을 비교했을 때는 벤츠가 좀 못났지만 AMG 라인으로 올라갈수록 더 멋있어지는 그런 또 장점이자 단점을 보여줍니다. 옆 라인은 다행히도 별로 변한 것이 없습니다. 전장 그리고 전폭에서 무시할 만큼의 수치 변화를 제외한다면은 수치 재원에는 별로 변화가 없어요.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벤비아 중형 세단 중에서 가장 심심한 옆 라인을 보여주는 것도 사실이지만, 후드 쪽 코끝을 좀 깎아놔서 좀 도움스러운, 좀 더 안정감 있고 고급스러운 옆모습도 그대로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후미등의 변화로 사이드에서 보이는 후미등은 좀 페이스리프트된 9세대의 모습을 살짝 보여주지 않나 그렇게 또 생각을 해봅니다.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앞모습에 실망한 것은 뒷모습의 변화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지난 세대 타원형 모양의 후미등을 정말 좋아했었거든요.
A클래스에 적용된 가로라인 후미등이 채용이 됐지만 바디라인 때문에 수평감 잡기에도 좀 역부족이고요. A클래스와 비교를 했을 때도 날카로움까지 부족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중앙에 지나가는 크롬 라인은 후미등도 깎아먹고 트렁크도 깎아먹으면서 괴기한 모습까지 보여줍니다. 하지만 후면부의 바디라인은 아주 유기적이고 아름답게 잡고 있고요. 아직 지난 세대에 보여줬었던 숨막히게 아름다운 뒷범퍼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서 후면 디자인을 받쳐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E클래스 인테리어의 핵심 키워드는 연결성입니다. 도어에서부터 연결되는 이 대시보드 프론트 라인은 물 흐르듯이 연결되어 있고요. 그리고 대시보드 탑과 도어도 물 흐르듯이 아주 잘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센터 패시아와 센터 콘솔도 아주 아름답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고급스러움, 그리고 콕핏 안정감, 그리고 세련됨까지 다 잡아서 어디 하나 입이 될 곳이 없어요. 아쉽게도 이 리뷰 차량은 레더 대시보드 옵션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보통 고급 세단들도 레더 옵션이 들어가지 않으면 약간 싸 보이는데 인테리어 자체가 아주 연결성이 있어서 이 우레탄 마감이 된 대시보드도 고급스럽기까지 해요. 특히나 원패널, 투 스크린, 인포테인먼트 스크린, 그리고 클러스터 스크린 위의 챙은 디자인 안정감을 상당히 많이 잡아줘요. 그런데 SUV에 이 챙이 빠진 부분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안타깝습니다.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센터 콘솔에 터치패드가 추가됐어요. 조그 다이얼이 빠졌습니다. 조그 다이얼만큼 직관적이고 편리하게 사용하기는 어렵지만 엔지니어링이 잘 돼서 그렇게 불편하진 않고요. 아우디처럼 터치 스크린에 완전히 의존하지 않아도 되고 조그 다이얼보다 센터 콘솔의 디자인을 아주 깔끔하게 만들어줍니다. 아쉬운 점은 우리가 SUV에서 볼 수 있었던 이 터치패드를 사용하기 위한 핸드레스트 부분이 빠졌다는 점이에요. 자, 핸들의 변화는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제가 처음에 사진을 봤을 때는 좀 심각하다고 생각했었던 핸들 디자인이거든요. 하지만 실제로 보면은 사진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하지만 지난 세대에서 얇은 스포크를 두고 고급스럽고 세련된 모습을 다 보여줬었던 핸들에서는 확실히 다운그레이드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스포크들이 너무 커서 BMW 핸들에서도 제가 실망을 많이 했었지만 벤츠도 스포크들이 좀 많이 큽니다. 하지만 하이글로스 블랙 플라스틱을 많이 사용해서 촌스러울 줄 알았는데 오히려 좀 더 고급스럽고요. 그리고 코어 디자인은 동그랗게 꼭 공 모양처럼 되어 있거든요. 코어 디자인은 훨씬 더 진화했습니다. 그리고 패들 시프트도 엄청나게 고급스럽게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정말 패들 시프트 디자인은 업계 최고입니다. 최고. 또 핸들 위에 올라가 있는 터치 부분들은 지난 모델보다 훨씬 더 질과성이 떨어져요. 지난 세대에서는 좀 도톰하게 올라와 있는 버튼이 터치 슬라이드를 감지했었지만 이번에는 오목하게 들어간 부분이 같은 역할을 하는데 내가 잘 만지고 있나 항상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직관적이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요. 대부분 정전식 터치 반응을 하고 물리 버튼을 누르는 식으로 돼 있어서 좀 BMW 센터 콘솔의 컨트롤부가 터치 버튼을 센싱을 하면서 물리 버튼이 같이 작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듯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버튼 찾기가 훨씬 더 어려워졌어요. 와이퍼 조절 레버 대신에 기어 시프터가 핸들 뒤쪽에 들어가 있는데 좀 고급스럽지 못한 모습 그대로 보여줍니다. 하지만 벤츠 차량들에서 좀 아쉬움을 많이 남겼었던 산티나는 룸미러가 제거되고요. 인피니트 룸미러가 들어가 있습니다. 상당히 깔끔하고 모양도 예쁘네요. 스크린은 지난 세대에 먼저 업그레이드 됐었던 12.3인치 인포테인먼트 스크린과 그리고 12.3인치 가상 콕핏 스크린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주 아름답게 연결성이 있는 대시보드 디자인을 만들면서도 이렇게 수납 커버를 둬서 수납 공간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뒷좌석에 들어와 봤는데 시트 포지션이 상당히 좋아요. 세단 치고는 뒷좌석이 높습니다. 높아서 다리가 편해요. 거의 SUV만큼 편하다라는 느낌을 주고요. 공간 자체는 그렇게 넓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도어 쪽이 약간 움푹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사이드에서 좀 압박감이 준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하지만 시트 디자인이 너무너무 잘 돼 있고요. 편합니다. 뒷좌석 시트는 아마 벤츠가 제일 괜찮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하지만 좀 안타까운 부분은 헤드룸입니다. 지금 듀얼 파노라마 선루프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헤드룸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고요. 제 키에 손바닥 하나 들어갈 정도 돼요. 하지만 벤츠의 좀 안타까운 부분은 외관에서 보면 좀 유기적인 디자인을 만들어준다고 상당히 둥글둥글한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래서 A클래스에서도 보여줬었듯이 이 E클래스도 마찬가지로 이 사이드 쪽이 헤드가 좀 많이 나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사이드 쪽에 파놨긴 했지만 좀 불안하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사이드 쪽이 살짝 불안하고요. 그리고 레그룸은 엄청 좋습니다. 중형차 치고는 역시 2열을 벤츠가 가장 많이 뽑아낸다. GLE에서도 정말 넘사벽
2열을 냈었잖아요. 그래서 이 클래스도 충분히 많이 냈고요. 앞좌석 디자인도 많이 파놔서 다리 문제는 없겠다. 하지만 헤드룸이 약간 아쉽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파노라마 선루프가 들어가 있지만 듀얼 패널을 썼습니다. 요즘에는 원 패널로도 엄청나게 커다란 선루프를 보여주잖아요. 하지만 중앙에 이 갈라진 패널 때문에 시야가 좀 답답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아까 언급드렸었던 사이드 문제랑 또 결부가 돼서 선루프가 좀 많이 좁습니다. 그런 부분 살짝 아쉽고요. 좀 답답하고요. 350 모델에는 포전 공조 시스템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듀얼 공조 시스템이 들어가 있고 센터 콘솔 뒷부분에 공조 벤트 2개가 예쁘게 들어가 있지만 이 센터 콘솔 뒷부분 자체는 디자인이 상당히 예쁘지 않다. 4륜구동 포매틱 차량이거든요. 센터 콘솔이 상당히 높다. 뭐 그래도 사람이 못 앉을 정도는 아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열어보면은 제떨이하고 12V C가 잭이 들어가 있습니다. 옵션으로 USB-C 포트 뒤에 2개를 더 추가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가정용 콘센트까지 옵션으로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클래스의 특징들을 살펴보도록 하죠. 벤츠가 자랑하는 MBUX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첫 번째로는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도입된 트랙패드가 있는데요. 이 터치 트랙패드를 가지고 이 인포테인먼트 스크린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조구 다이얼만큼은 아니지만 아우디보다는 훨씬 더 직관적인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물론 12.3인치가 터치 스크린이어서 터치 스크린으로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핸들에 있는 터치 부인데요. 가까이서 보면 이렇게 푹 패인 버튼을 슬라이드로 조절해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컨트롤할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는 보이스 컨트롤인데요. Hey Mercedes, How may I help you? can you turn on the heater? I'm increasing the temperature on the driver's side to 61 degrees. 보이스 컨트롤도 아주 똑똑한데 말하고 있는 사람의 위치를 파악을 해서 공조 시스템을 컨트롤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시리처럼 인터넷이 연결이 되면은 대화를 하면서 원하는 기능을 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휠 옵션은 18인치, 19인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5 시리즈하고 비교했을 때 20인치 휠이 들어가지 않는 부분은 살짝 아쉽습니다. 이 차량은 19인치 AMG 휠이 들어가 있습니다. 좀 회개해요. 회개한데 멋있습니다. 완전히 상위 AMG 모델이 아닌 이상 벤츠 휠 디자인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거든요. 하지만 이 휠은 좀 회개하지만 멋있다, 그런 느낌이 들고요. 이 차량은 또 AMG 패키지가 들어가 있고 AMG 브레이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4피스톤 브레이크가 들어가 있어요. 상당히 많은 옵션이 빠져 있는 차량이지만 퍼포먼스 옵션에 집중되어 있는 모델이라서 좀 더 북미형 모델이라는 느낌이 드는 그런 E-클래스예요. 업계 최고의 유기적인 디자인을 보여주는 시트는 아주 높은 그리고 튼튼한 럼바 서포트와 편안함을 보여줍니다. 앞좌석 통풍 시트하고 뒷좌석 히팅 시트는 옵션으로 제공이 되고요. 그리고 암레스트 히팅하고 그리고 도어 패널 히팅은 또 옵션으로 제공이 됩니다. 70가지 파라미터를 체크해서 운전자의 집중도를 체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운전자가 피곤하거나 눈을 감거나 하면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알아채서 경고를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카2X 통신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통신은 카2카 통신이 되겠지만 카2카 통신으로 가기 전에 단계로 카2X를 볼 수가 있는데요. 카2X를 통해서 개개의 차량들이 중앙 타워하고 통신을 해서 교통 상황을 체크할 수 있고 그리고 위험한 상황을 모면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차에는 들어가 있진 않지만 앞좌석에서 트렁크를 열 수 있는 버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열리기도 하고 그리고 파워 클로즈까지 되는 그런 기능이 있어서 아주 유용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64컬러 앰비언트 라이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NFC 페어링이 되고 안드로이드 오토 그리고 애플 카플레이가 들어갑니다. 아쉽게도 무선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이 차에는 13스피커 버메스터 프리미엄 오디오가 들어가 있습니다. 베이스가 프론트에 들어가 있어서 샤시 자체를 울려주어서 좀 더 생동감 있는 베이스를 전달해 준다고 하네요. 그리고 가민 맷 파일럿을 공짜로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자, 트렁크 공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자동으로 오픈되는 시스템이 들어가 있고요. 안쪽 공간은 상당히 넓습니다. 깊이도 엄청나게 깊고요. 그리고 트렁크 안쪽 모양도 아주 매끄럽게 돼 있어 가지고 공간 활용성이 높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트렁크 공간은 371리터예요 5시리즈보다는 한 25리터 작은데 5시리즈보다는 트렁크 바디 라인이 매끄럽게 빠져져 있어 가지고 조금 더 작은 것 같은데 그래도 디자인을 챙겼으니까 전혀 불만이 없고요. 그리고 아래쪽 플로어에는 또 공간이 있습니다. 아쉬운 부분은 이 플로어 패널을 고정시키는 부분이 없어서 이렇게 들고 있어야 된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트렁크 안쪽에 장보기 가방을 걸 수 있는 훅들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손잡이가 있어서 당기면은 뒷좌석을 또 눕힐 수 있는 그런 기믹도 들어가 있습니다.
풀사이즈 여행 가방을 넣어봐도 공간은 어마어마합니다. 4인 가족 여행 가기에 충분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골프 가방을 많이 신경을 쓴 것 같이 길게 해놨어요. 그래서 골프 가방도 여러 개가 들어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버튼을 누르면은 파워 클로징이 됩니다. 띵. 벤츠가 운전자의 상태에 상당히 많은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파워냅 기능이 있어요. 파워냅 기능을 작동을 시키면 잔잔한 음악이 틀어지고, 그리고 오렌지 향의 향기가 또 퍼지게 됩니다. 좌석 포지션을 높게 올려주고 등받이를 또 눕혀주고요. 그리고 옵션을 넣으면 마사지 기능까지 있어서 정말 휴게소 같은 데서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다고 생각이 되네요. 외관 디자인에서 제가 혹평을 좀 많이 날리긴 했지만 생각보다 우리가 사진에서 봤었던 것보다는 좀 더 안정감 있는 디자인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인테리어는 갑 오브 갑이었죠. 이번에 트랙패드가 들어가면서 디자인이 좀 더 단정하게 마무리됐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더 탄탄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해요. 하지만 강렬함이 빠진 부분은 또 아쉽기도 합니다. 이 클래스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모델이라서 많은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의 리뷰를 보시고 페이스리프트를 기다릴까? 아니면 기존 모델을 또 구입하실까 고민을 또 해보시기 바랍니다. 2부에서는 스펙하고 시승기가 나올 예정인데요. 좀 더 자세한 스펙과 그리고 시승기를 보여드리도록 할 테니까 꼭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가장 빠른 한국어 리뷰를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